여러분, 이 영상 하나로 AI 영상 졸업하시는 겁니다. 이런 AI 영상을 만들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제작되었는지 지금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공개하겠습니다. 프로젝트 파일과 장면별로 모든 프롬프트는 이 영상 하단 설명란에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엔딩에 사용된 이 불타며 생성되는 텍스트 효과 템플릿은 덕디샵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온라인 강의나 학원에 가지 않아도 많은 인사이트를 얻어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 간략한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다면,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질문해 주셨던 내용들과 더불어 기획부터 이미지, 비디오, 사운드, 이펙트, 후보정까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가 관건인데요. 우선 기획부터 진행해야겠죠?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영상에 대해 아주 대략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주제에 대해서 하시는 게 가장 재밌게 만들 수 있어요. 저는 게임을 좋아해서 그런 e스포츠 리그 결승전 컨셉으로 하나 만들어 보고자 했습니다. 자,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스토리보드에 대해서 작성해야겠죠? 스토리보드나 글 콘티에 관한 내용은 이미 수차례 채널에서 다뤘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추가로 다루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B를 구성했다면 그 구성에 맞게 컨셉들을 수집해야겠죠? 보통 웹툰이라던가 애니메이션이나 아니면 영화라던가 이런 것들 다 제작 전에 캐릭터 컨셉부터 의상이나 이런 부분 모두 설계하고 제작에 착수하잖아요. 우리가 막 그것들처럼 디테일하게는 아니어도 대략적으로 잡아주고 들어가지 않으면 제작 도중에 혼선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선 챗GPT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기획하고 들어가고자 했습니다. 왜 기획을 챗GPT로 할까요? 기본적으로 저는 제미나이 AI를 더 선호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기획 부분이나 언어 모델 중에서는 챗GPT가 결과물 도출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좀 더 적은 시간을 사용해서 목표에 도달하기 쉽다고 느꼈고요. 그래서 보통 이런 작업은 GPT에서 하고 있는 편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기획을 진행하기 위해서 챗GPT한테 물어봅니다. e스포츠 리그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8개 구단의 로고 컨셉과 팀 이름을 정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여기서 팁! AI를 효율적으로 쓰려면 여러 시안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질문으로 AI에게 요구할 줄 아셔야 해요. 저는 결승전 컨셉이라고 했죠. 그럼 팀이 2개 나오기 때문에 사실 2개만 요청할 수 있었지만 AI 결과물이 마음에 들지 않을 걸 대비해서 아예 처음부터 8개를 요청하는 거예요. 이런 게 사소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만약에 컨트롤 Z 안 누르고 직접 마우스로 실행 취소 매번 누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소한 게 쌓이면 굉장한 시간 절약이 됩니다. GPT가 8개의 컨셉을 줬어요. 이제 또 우리는 위 컨셉에 맞는 8개 미니멀한 로고 디자인 프롬프트를 요청하면 GPT가 디자인 프롬프트도 다 작성해서 줍니다. 이제 구단들은 컨셉을 정했으니까 리그 컨셉도 정해야겠죠? 같은 방법으로 요구했더니 APL이라는 이름과 함께 로고 프롬프트도 전달받았습니다. 로고가 있으니까 이제 또 뭐가 있어야 하죠? 트로피가 있어야겠죠? 트로피 디자인에 대한 간략한 포인트만 잡아서 또 지시를 해주면 트로피 프롬프트까지 제공을 해줍니다. GPT에게 요청해서 받은 프롬프트를 가지고 로고를 만들 수 있는데요. 나노바나나 모델을 사용해 볼 겁니다. 먼저 구글 AI 스튜디오로 접속해줍니다. 제미나이나 위스크, 포토샵 베타에도 추가된 모델이죠. 여기서 좀 놀랐는데요. GPT에서 받은 프롬프트를 붙여넣고 이미지 배경을 검정으로 처리해서 로고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요. 와, 뭔 디자이너처럼 잘 만들어 주더라고요. 이렇게 순식간에 로고 9종을 만들었습니다. 로고가 나왔으니까 또 뭐 나올 수 있죠? 선수들 유니폼이죠. 유니폼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앞뒷면 시트로 말이죠. 이러면 앞뒤 디자인이 반영된 유니폼을 만들어줍니다. 유니폼도 다 만들어졌으니 이제 우승 트로피도 만들어야겠죠? 트로피도 똑같은 방법으로 만드시면 돼요. 로고 이미지 첨부해서 아까 만든 트로피 디자인을 요청하는 프롬프트와 함께 지시합니다. 진짜 순식간에 로고 9종, 유니폼 8종, 트로피까지 만들어 버렸습니다. AI를 활용하면 이렇게 업무 효율을 엄청나게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 영상을 어떤 톤으로 제작하실지 톤 앤 매너를 볼 수 있는 이미지를 몇 개 뽑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사용한 AI는 위스크 AI입니다. 무료이고요.
이번에는 나노 바나나가 탑재되면서 일관성 유지나 레퍼런스 추가 수정도 쉽게 가능하고 빠르게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래 저도 유료 툴을 꽤 오래 사용했는데요. 이제 AI 이미지 생성 툴은 사실상 무료 툴이나 유료 툴이나 성능이 비슷한 시대여서 여러분들도 무료 툴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위스크 AI 사용해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일단 이미지를 생성하실 때는 처음부터 완벽한 이미지를 생성하시겠다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나오는 결과물을 두세 번 눌러보시면서 빠르게 원하는 방향으로의 디테일을 올려주셔야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영상이 실사와 3D 사이 그 경계에 있는 이미지를 원했고요. 그래서 얼리얼 엔진이라는 키워드를 포함해서 프롬프트를 작성했습니다. 처음에는 얼리얼 엔진과 풍경 분위기 정도만 설정해서 넣어줬고요. 그랬더니 어때요? 너무 게임처럼 나왔죠? 그래서 시네마틱과 조명에 대한 프롬프트를 추가해줬습니다. 좀 더 신전 분위기가 나면 좋겠기도 해서 그런 프롬프트 이미지를 보면서 계속해서 수정해 나갑니다. 톤을 잡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미지 자체의 디테일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도 계속 디테일을 잡아 나가시면서 원하시는 무드의 이미지를 만들어 주세요. 한 개의 이미지가 나왔다면 여러 테마로 돌려가면서도 테스트를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제작에 기반이 될 이미지를 몇 가지 수집했습니다. 이 이미지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진 않겠지만 이후에 영상의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에는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스토리보드에 맞는 장면을 만들 시간인데요. 좌측 패널 스타일에 앞서 제작했던 분위기 이미지를 넣어주시고 스토리보드를 반영하는 프롬프트를 입력합니다. 언제나 그랬듯 원하는 이미지를 단번에 뜯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때문에 배경에 대한 내용을 먼저 입력했고요. 저는 이것보다는 더 얇고 강렬한 빗줄기를 원했기 때문에 챗GPT한테 가서 에너지라고 예를 들어 표현하고 수정된 프롬프트를 받았습니다. 빗줄기는 어느 정도 표현이 되었으나 하늘 위에서 내려다보는 원경 이미지를 제공해 주었는데요. 때문에 시점을 바꿔주는 프롬프트를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시점이 지상으로 변경됐죠. 하지만 여기서 또 좀 더 어두운 분위기가 있어야 긴장감을 고조시킬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먹구름을 요청하여 톤을 바꾸고 이제 영상의 메인이 될 오브제 트로피를 추가해달라고 했습니다. AI 이미지 결과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트로피가 빗줄기를 타고 내려오는 것의 이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비유를 들어 설명할지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그때 떠오른 것이 바로 UFO였죠. UFO에서 광선이 내려와서 소나 사람을 잡아가는 연출을 한 번쯤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렇게 비유를 들어서 프롬프트를 수정하였고요. 그 결과 UFO가 포함되며 트로피를 감싼 빗줄기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몇 차례 원하는 위치에 트로피가 올 수 있도록 이미지 생성을 반복한 뒤 적당한 위치에 트로피가 나타난다면 세부 조정 모드로 들어가서 UFO를 지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처럼 AI를 통해 원하는 이미지를 얻어내기 힘들다면 비슷한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이후 그것을 수정하는 것이 더 빠른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었다면 세부 수정 모드를 유지하면서 손쉽게 다른 장면으로 이어지는 장면을 만들 수 있는데요. 단순한 프롬프트 한 줄로 익스트림 와이드샷을 추가해 웅장함을 더해줍니다. 이곳에 지형지물을 추가하는 프롬프트를 적용하여 풍부하게 만들어주고요. 하늘의 구름도 어색해 보이죠? 다시 한번 먹구름이 가득 찬 하늘을 요청합니다. 이런 식으로 밀도를 올리다 보면 어느 정도 분위기가 잡히게 되는데요. 이제 플레이어들을 추가합니다. 이때 여러 사람이 포함되어 있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한 번에 완벽한 이미지를 뽑기란 아주 어려운 편에 속합니다. 원하는 자세와 포즈를 각각의 사람들에게 모두 맞추기 어렵다는 거죠. 때문에 세밀한 수정은 포토샵에서 진행하는 것이 더 빠르고 효율적이니까 이곳에서 시간을 많이 사용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토리보드에 3번 컷까지 제작이 되었는데요. 그 다음 장면은 눈 속으로 들어가는 장면이죠. 뒷모습의 장면에서 바로 눈 장면으로 넘어가기에는 장면 간의 차이가 꽤 큽니다. 바로 눈동자를 제작하려고 한다면 톤이나 스타일이 맞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중간에 들어갈 컷을 하나 먼저 만들고 이 중간 과정에서 눈으로 클로즈업 되는 장면을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트로피 회전 장면을 하나 만들어주는데요. 이 장면에는 장소나 분위기가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전에 제작했던 하늘 이미지를 스타일에 참조시켜서 제작하였습니다. 불필요한 디테일은 제거하고 하늘도
또 원하는 스타일로 변경하여 트로피 장면을 만들어 주었고요. 여기에 트로피를 깃발로 감싸게 해달라는 프롬프트를 추가하는 것으로 이런 장면을 연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전력 질주하는 플레이어의 장면을 만들기 위해 우선 러닝하는 사람의 발을 요청하여 이미지를 제작했는데요. 사이드뷰로 제대로 생성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세부 수정 모드로 전환하여 사이드뷰로 전환을 하였고요. 여기서는 몇 가지 테마 테스트를 해보았으나 생각하고 있는 분위기와는 다르게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부분의 장면과 톤을 맞추기로 결정합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먼지가 잘 보였던 사막 테마를 선택하여 이 이미지를 기반으로 장면과 스타일의 참조 이미지를 추가하였고요. 프롬프트로 참조 이미지를 보조한다 생각하시며 이미지를 생성해 주시면 됩니다. 프롬프트의 톤과 큰 틀을 유지하며 상체 샵도 만들어줍니다. 마지막 엔딩이 가장 복잡한 장면인데요. 인원도 많고 깃발, 트로피, 기둥 등 구조가 복잡하다 보니 후보정어로 해결할 것을 고려하고 프롬프트를 구성했습니다. 몇 회의 프롬프트 수정 보완이 진행되고 나면 원하는 구도의 이미지를 얻어낼 수 있는데요. 이 이미지를 기반으로 세부 조정을 해주시면 돼요. 이미지를 장면과 스타일에 참고하고 피사체에는 유니폼 이미지를 넣었습니다. 하지만 위스크 AI에서 한 번에 2개의 유니폼을 8명의 사람에게 입히기란 정말 까다로웠죠. 아마 다른 AI로 진행을 했더라도 굉장히 난이도 있는 작업이었을 겁니다. 때문에 구글 AI 스튜디오랑 포토샵을 이용해서 작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트로피 뒤에 디테일을 올려줄 상징물을 추가하며 마지막 장면을 먼저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마지막 장면 이후에 나타날 장면은 플레이어를 다 제거하고 불타는 환경으로 만들어 달라는 간단한 수정 프롬프트 하나만 요청했습니다. AI는 툴의 특성을 잘 생각해 보셔야 하는데요. 어떤 툴은 생성, 즉 창작을 잘하는 툴이 있고 또 어떤 툴은 이미 나온 결과물에 대해서 후가공을 잘하는 툴이 있어요. 우리는 앞서 위스크라는 창작에 좀 더 비중이 있는 생성 툴을 사용했다면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포토샵과 나노바나나 모델을 사용해서 수정을 진행해 보도록 할 거예요. 아까 출력한 단체 이미지 있죠? 그거를 이 구글 AI 스튜디오로 가져와서 하늘을 클로즈업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럼 이렇게 트로피가 가까이 보이게 되는데요. 저희 트로피는 사실 이 모양이 아니죠? 아까 뽑아둔 트로피와 함께 업로드하면서 트로피를 교체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면 AI가 빛이나 이런 주변 환경 반사까지 고려해서 합성을 해주는데요. 이런 거 보면 포토샵보다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없는 버전도 하나 필요할 것 같아서 트로피를 제거한 버전도 하나 요청을 했습니다. 광선이랑 구름에 묻었던 빛까지 모두 제거가 되었죠. 포토샵에서 이 4명의 사람 이미지를 2개를 합쳐서 제가 원하는 구도와 포즈로만 만들어주고 멀리 있는 트로피의 형체도 잘 보이는 고해상도 이미지로 교체해줍니다. 그림자도 다시 작업을 해주고요. 이렇게 다시 작업해준 이미지와 처음에 뽑아둔 유니폼을 함께 전송하여 옷을 입혀줄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플레이어가 4명이기 때문에 단번에 입히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2~3번 더 출력을 해서 각각 입고 있는 모습을 한데 모아 포토샵에서 간단히 합성해주면 금방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4명이 모두 유니폼을 입었다면 이제 로고 이미지와 함께 깃발도 디자인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렇게 몇 가지 과정을 거치면 완성된 하나의 장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트로피 장면을 먼저 제작할 건데요. 트로피 장면과 트로피 이미지를 불러와서 합성을 요청합니다. 그럼 이렇게 AI가 자연스럽게 트로피를 교체해준 모습을 볼 수 있죠. 다만 저는 좀 더 찬란한, 빛나는 그런 느낌을 원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를 또 요청해주면 되는 겁니다. 시키는 대로 척척 해내는 AI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 주위의 천을 바꿔줄 건데요. 로고 이중을 참고해서 컬러도 어울리게 변경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런 간단한 지시만으로 천에 접힌 주름 같은 것에도 잘 적응이 되어 들어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트로피 이미지가 나왔다면 눈동자 클로즈업 샷에도 적응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AI가 이렇게 해서 제공해준 이미지가 범위도 너무 넓고 진하기 때문에 포토샵에서 이런 눈동자의 반사 강도나 범위를 세밀하게 조정해 줄 수 있도록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아까 만든 이 트로피의 손잡이가 명확하지가 않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AI 영상으로 만들 때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어요. 인식이 잘 안 되니까요. 때문에 트로피의 손잡이를 좀 더 진하게 수정해달라는 요청을 추가로 했고요. 마지막으로 트로피가 가진 이 정적인 느낌이 강해서 기울임과 또 천의 위치에 대한 소폭 조정을 추가하여 역동적인 느낌을 좀 더 더해주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갈 때 필요할 트랜지션용 장면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장면은 천 하나가 화면을 완전히 덮도록 요구를 했었는데 이 장면 역시도 로고까지 잘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장면은 깃발을 들고 뛰어가는 장면인데요. 아까 위스크에서 뽑았던 이미지를 가져와서 하이도 유니폼을 입혀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흰색이 너무 들어가니까 너무 운동복 느낌이 강하죠? 검은색 비중을 좀 더 늘려달라고 했고요. 이 부분도 깃발이라고 뽑긴 했지만 망토의 느낌이 좀 더 강해서 이 부분은 포토샵에서 제거하고 발이 좀 더 잘 보이도록 클로즈업 해주었습니다. 이제 직접 수정한 이 이미지를 불러와서 배경에 밀도를 올려줄 수 있도록 신전 기둥이나 잔해나 바위를 요청했고요. 상체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로고와 유니폼 이미지를 첨부해서 수정을 진행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면에서 여러 플레이어들에게 이 유니폼을 입히려고 했는데요. 인원이 많기도 하고 복잡해서 상당히 못 알아듣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럴 때는 첫 번째 장면과 마찬가지로 합성용 이미지를 몇 개 출력을 해서 포토샵에서 의상만 뉘기 따서 입혀주시면 더 쉽고 빠르게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트로피 디자인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첨부해서 교체했습니다. 마지막 불타고 있는 장면에서도 교체를 해주었고요. 자, 이렇게 AI로만 하려고 의존하지 않고 포토샵과 번갈아 가면서 작업을 하시는 게 정말 몇 배는 빠르게 이미지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온 결과물들은 모두 최고 수준의 이미지를 얻기 위해 이미지 업스케일링 툴을 이용해서 확대해 주었습니다. 처음부터 C드림이나 이런 걸 사용해서 고화질의 이미지를 뽑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이 영상 자체는 외부 업스케일 툴을 이용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업스케일 툴은 구글에 검색하시면 여러가지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도 생성형 업스케일링을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자, 이렇게 이미지들이 모두 완성이 되었으니까 본격적으로 AI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툴은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것처럼 하이로 AI를 사용을 했고요. 사용법에 대해서는 방금 말했던 그 지난번 영상에 업로드를 해두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제작에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작업 대부분이 이미지 투 비디오의 스타트 앤드 프레임을 사용해서 제작을 진행을 했고요. 자, 첫 번째 장면이죠. 구름 사이에서 트로피가 내려오는 장면을 위해 두 개의 이미지를 첨부를 했어요. 하나는 구름만 있는 거, 하나는 트로피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구름 이미지가 동일하기 때문에 스타트 앤드 프레임을 지정을 하더라도 변경되는 부분이 오직 트로피만 변경이 되던 거였죠. 구름에는 동작이 하나도 없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포토샵의 제너레이티브 필 기능을 이용해서 구름의 모양을 바꿔주었습니다. 임의로 바꿔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꽤 역동적인 모습의 구름이 연출된 것을 보실 수 있죠. 다음 장면은 4명의 선수가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마찬가지로 스타트 앤드 프레임을 이용했고요. 첫 번째 장면과 두 번째 장면이 워낙 명확했고 카메라 템플릿을 이용했기 때문에 대부분 영상으로 잘 나왔습니다. 카메라 템플릿을 잘 이용하면 정확도를 대폭 상승시킬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AI 영상 서비스에서는 이런 템플릿을 제공해 주니까 하나부터 10까지 프롬프트를 작성해서 만드시는 것도 물론 좋지만 템플릿을 적절히 잘 활용해 주시면 안 해도 될 수고를 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잘만 활용하면 이런 트랜지션 장면도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거든요. 자, 아무튼 이렇게 몇 가지 장면을 뽑아놨는데요. 다 비슷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눈여겨본 포인트가 뭐냐면 원본 이미지의 밝기는 유지하면서 번개가 치는 이 포인트는 과하지 않는 것을 원했고요. 때문에 이 1프레임 정도 잘못 나온 영상이라 할지라도 그냥 수정해서 쓰는 게 빠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선수 눈으로 클로즈업 되는 장면도 이 카메라 템플릿을 적극 활용을 했고요. 곧바로 트로피 장면으로 트랜지션 되는 장면이 필요했는데 생각보다 여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눈이 감기는 타이밍이나 트로피가 회전하는 속도나 다른 두 장면의 빛 변화가 크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초안을 먼저 실험 삼아 제작하고 처음 지시와는 다르게 전환 타이밍이나 속도에 대한 프롬프트를 단계별로 가중시켜서 적응을 해봤습니다. 환경에 대한 묘사는 오히려 제거해서 AI가 환경 창작에 대해 고민할 거리를 아예 제한하고자 했고요. 즉 최대한 상세하게 설명해서 제안해서 만든 장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3개 장면을 고려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좀 더 역동적인 것이 다음 장면과 이어지기 좋을 것 같아서 이 장면을 선택을 했습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천이 트로피를 한 바퀴 감으면서 트랜지션 되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 조건이 꽤 까다로웠습니다. 저희 여기서 총 3가지로 고려를 했는데요. 트로피가 회전하는 방향이 이전 방향과 동일해야 했고요. 천이 회전하는 방향도 트로피 뒤쪽으로 해서 함께 회전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역시 배경이 고정되지 않게 같이 회전을 해야 했고요. 마찬가지로 스타트 앤드 프레임을 적용하고 최초 프롬프트는 정말 간단하게 작성을 했습니다. 일단 이 AI 영상은 화면을 덮는 거에
거에 좀 더 집중한 듯 나왔죠. 현재 프롬프트에서 AI가 표현하고자 한 부분에 대해 생각하고서 제시도에서는 좀 더 명확하고 자세하게 지시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름 사용할 수 있는 영상이 나오게 되었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편집하려고 보니까 트로피 회전 방향이 완전히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사용하지 못하게 됐죠. 이 영상은 트로피의 회전 방향까지 지시하는 프롬프트를 사용하는 것으로 최종 영상을 얻어냈습니다. 빠르게 달리는 장면에 대해서는 슬로우 모션을 포함한 두 가지 영상에 대해 요청하여 두 영상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했고요. 상체 중심의 영상에서는 스타트 프레임만 넣어서 AI가 창작할 자유도를 좀 더 높여주었습니다. 방향이 잘못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좀 더 역동적인 모션을 취하는 영상을 사용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엔딩 장면에서는 선수들이 사라지며 주변이 불바다가 되는 장면을 원했습니다. 최초에 생성된 영상의 표현이나 퀄리티가 떨어지진 않았지만 다소 과격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때문에 표현을 순화하여 파티클이 되도록 변경을 하였고요. 흔들림 효과가 강한 것에 비해 임팩트가 약하다고 판단하여 이 효과를 직접 주기 위해 흔들림을 제외한 영상을 새로 출력했습니다. 자, 이제 AI에서 리소스로 사용할 영상까지 모두 출력을 했다면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편집 툴에서 작업을 해주실 시간입니다. 그것이 애프터 이펙트든 프리미어 프로든 캡컷이든 상관없습니다. 원리를 아는 것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먼저 제작된 모든 영상을 올려 순서를 잡아줍니다. 크게 어려우실 거 없이 단순히 순서만 잡아주시면 되는데요. 한 장면에 사용될 장면이 여러 개라면 타이밍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 후에 각 장면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모든 장면에 대해서 4K로 업스케일을 진행했는데요. 이 업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토파지 AI에서 진행한 것이 가장 퀄리티가 좋았습니다. 무료 툴의 경우에는 효과가 거의 없었고요. 토파지 AI에서는 기본 크레딧을 주고 있으니까 만약 확대할 영상이 있다면 한번 테스트 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AI 영상 제작 시 장면과 장면 사이에 스타트 앤드 프레임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색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방향이나 속도가 일정해 보이도록 하는 것으로 이 어색함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 사이 갭을 줄이기 위해 어색한 포인트에 컷을 확대해서 추가하고 타임 리맵 기능을 이용하여 영상이 어색하지 않도록 속도 완급 조절을 해주었습니다. 한번 비교해 볼까요? 확실히 보정해준 영상이 훨씬 부드럽고 편하게 정보를 전달해주지 않나요? 이 과정에서 추가로 프레임이 1프레임 정도 튀어서 하늘이 갑자기 바뀐 지점이 있었던 영상이죠. 이런 영상에는 번개 효과를 한번 더 추가해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하였고요. 서로 다른 장면을 그냥 붙여두기만 하면 미세한 위치 차이로 인해 어색함이 발생합니다. 때문에 앞부분에 흔들림 효과를 뒷부분에도 유지하며 중간에 플리커 효과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솔리드 레이어를 1프레임 정도 추가해 주었습니다. 대략적인 흐름이 정해졌기 때문에 오디오 작업을 진행해 주었습니다. BGM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말했던 픽사베이에서 받아서 사용을 했고요. 그 지난 영상에서 무료 효과음이나 BGM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효과음 작업의 경우 파이어플라이에서 한번 작업을 해보시는 것을 굉장히 추천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효과음을 쓰시거나 제가 알려드린 무료 효과음 사이트를 쓰시는 것도 물론 좋지만 AI 효과음의 퀄리티가 생각보다 기대 이상이었거든요. 어도비 파이어플라이로 들어가서 이렇게 영상을 업로드하고 프롬프트를 영문으로 입력만 하면 이 효과음을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들어보며 작업을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저는 어도비를 쓰는 유저임에도 불구하고 어도비 AI에 대한 기대치가 크진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굉장히 편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많은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는데요. 사용법이라고 할 것도 없이 굉장히 쉽고 단순하기 때문에 이 어도비 파이어플라이의 효과음 추가는 굉장히 추천드리고 싶네요. 오디오까지 완성이 됐다면 이제 이 오디오 BGM이나 효과음에 맞춰 영상 컷을 세밀하게 분할해서 클라이막스까지 지루하지 않도록 만들어줍니다. 에펙의 프레임 블렌딩이라는 기능을 활용하면 원본 영상에도 모션 블러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속도감이 느껴져야 하는 부분에는 이 기능을 추가시켜서 더 빠르게 느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휠을 이용하여 깃발의 색상을 본래 붉은색에서 보라색으로 변경해 주어 뒷부분에 나올 선수의 유니폼 톤과 맞춰주는 등 영상 전반에 걸쳐 컬러를 보정해 주었습니다. 또 깃발이 트랜지션 되는 장면에 대해서는 깃발만 로토 브러쉬로 눕기를 따서 뒤에 올 좀 더 빠르게 뛰는 장면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효과를 추가하여 디테일을 올려줄 시간인데요. 영상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도움이 될 사이트가 있습니다. 바로 푸티지 크리에이트.com인데요. 보통 프로덕션에서 사용할 영상 소스를 판매하는 사이트거든요. 이곳의 검색창에 프리라고 검색만 하셔도 무료로 사용 가능한 고퀄리티의 소스들을 제공해줍니다. 하루 5회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며 MOV도 제공하고 출처 표시도 불필요하고 상업 및 비상업 프로젝트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직 파일 재배포만 불가능한데요. 이 사이트에 대해서는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남겨두었으니 꼭 잘 활용해서 좋은 영상을 많이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필요한 몇 가지 소스를 다운로드 받고 영상에 추가해줍니다. 저는 AI 영상에 추가로 번개 효과와 지면에 있는 연기 효과, 전환에 필요한 연기 효과, 눈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을 극대화하기 위한 가속 효과, 트로피 착지 시 발생하는 임팩트 효과 등 5개의 효과와 함께 임팩트 보정을 진행했습니다. 이 정도만 진행해줘도 AI 영상을 그냥 사용하는 것보다 더 강렬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영상에 나노 바나나를 활용해서 재밌는 효과를 연출할 수 있는데요. 바로 특정 프레임을 교체하는 방법입니다. 이 트로피 등장 장면 뭔가 아쉽지 않나요? 영상 중 필요한 프레임을 PNG로 렌더링하고 나노 바나나에게 부탁해보세요. 한 프레임의 배경을 번개가 내리치는 장면으로 변환하고 이 PNG 파일을 다시 영상의 프레임으로 대체해 주시면 되는데요. 임팩트가 강해지며 상당히 완성도가 올라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영상 전체에 대한 완성도가 더 높아 보이도록 만들어줄 시간입니다. 엔딩으로 들어갈 장면을 먼저 제작을 해줍니다. 카피에 대한 기획도 챗GPT를 이용해 진행하였는데요. 상황을 예로 들어 설명하는 것으로 제가 필요한 요청사항을 전달하였고 이후 포스터용 카피나 서브 카피, 일정 장소 등의 디자인에 필요한 요소들을 모두 수집하였습니다. 이 텍스트들을 포토샵으로 가져와서 트로피가 잘 보이도록 레이아웃을 잡고 간단한 디자인도 진행해줍니다. 완성된 디자인에는 약간의 모션도 추가해 주었는데요. 메인 카피에는 배경 이미지와 비슷한 느낌을 주도록 불타면 생성되는 효과를 적용하여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이후에 하위 카피들은 힘을 빼고 단순한 모션으로 등장할 수 있도록 해주었는데요. 이 불타는 이펙트 템플릿은 덕디샵에서 판매하고 있으니 필요하시다면 구경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이 플레이어가 뛰어가는 장면에는 좀 더 공간감이 느껴지고 속도감이 느껴질 수 있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쉐입 툴로 기둥과 비슷한 쉐입을 그려주고 가우시안 블러와 프랙탈 노이즈를 곁들여 기둥의 모양을 만들고 포지션을 조절해 기둥이 지나가는 것처럼 추가적인 작업을 해주었고요. 이후 지면에 있는 바위도 같은 방법으로 추가하여 공간감과 속도감을 극대화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좌측 상단에는 영상의 정보와 광고주 로고를 삽입하고 마지막 부분에도 광고주 로고를 한 번 더 노출시켜주는 것으로 실제 광고처럼 느껴지도록 장치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완성하였는데요. 지난 시간에 많은 질문들을 주셨어요. 전부 답변 드리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요즘 실무에서는 AI 영상을 많이 이용하는 추세인가요? 굉장히 많이 사용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대행사에서는 비딩, 즉 제안을 할 때 리소스가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실제 집행 역시 주요 리소스는 이제 광고주가 제공하는 리소스를 활용하더라도 서브로 사용되는 리소스는 AI로 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AI를 활용하기에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광고는 신뢰가 가장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신뢰가 중요한 분야, 예를 들면 금융 이런 분야죠. 이런 분야에서 AI를 너무 티나게 활용하거나 모든 것을 AI로 제작하게 된다면 잠재 고객의 신뢰를 얻기 힘들고 기존 고객들의 신뢰를 잃기도 쉬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AI 영상 및 모션 그래픽 포트폴리오를 구성 중인데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아직까지는 애프터 이펙트나 C4D 블렌더를 활용해서 직접 제작한 영상의 비중을 높게 잡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AI 영상은 그냥 한두 개 정도?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이걸 보시는 분들에게 저는 AI도 쓸 줄 알아요 정도만 보여줄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AI는 사실 그냥 도구일 뿐입니다. 도구. SNS 보시다 보면 뭐 AI 디자이너 이런 카피로 홍보하는 거 많이 보이잖아요. 사실 이런 것들이 강의나 마케팅에서 소비되면서 생겨난 명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도 영상에 대한 기본기가 충분하시기 때문에 그런 식의 강의가 가능한 거거든요. 포토샵 디자이너, 피그마 디자이너, 애프터 이펙트 디자이너라고 말씀 안 하시잖아요. 그래픽 디자이너, UX UI 디자이너,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영상이나 디자인, 뭐 개발자라면 개발을 기본적으로 잘 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AI를 가볍게 접해도 더 잘 쓰고 잘 만드집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AI에 두지 마시고 영상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AI를 아예 멀리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AI의 흐름은 읽어가면서 기존에 하던 방식에 대해 더 공부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AI는 시간이 지날수록 지금보다도 더 사용하기 쉽게 발전하고 접근성도 올라갈 거예요. 이미 AI를 누구나 쉽게 다룰 수 있어요. 이건 갈수록 다루기 더 쉬워질 거고요. 결과물을 얻기도 더 쉬워질 겁니다. 언젠가는 이 영상조차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쉬워지겠죠. AI는 어디까지나 도구예요. AI 디자이너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 그래픽 디자이너가 되려고 공부하시다 보면 AI는 나중에 공부하셔도 충분히 따라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많은 AI가 있는데요. 어떤 AI를 써야 하는지, 어떤 프롬프트를 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프롬프트를 구체적으로 써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AI의 리더보드 순위 사이트에서 이 상위권에 있는 모델을 쓰시면 다 비슷비슷합니다. 저도 AI를 다루는 입장이지만 이게 AI는 어느 지점을 넘어가면 결국 돈 많은 사람이 더 잘 다루게 되고요. 물론 같은 AI를 쓰더라도 같은 금액 내에서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분들조차도 지원되는 금액이 많다고 한다면은 더 엄청난 퀄리티를 뽑을 수 있을 거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금액과 타협하셔서 툴을 고르시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AI 툴은 툴 각각의 장단점을 확인해 보시고 사용하시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이 크리에이터라면 클링, 베어3, 소라2 정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디자이너라면 미드전이나 뭐 하이로우 추천드리고, 본인이 뭐 크리에이터도 하지만 서브컬처나 애니메이션 관련된 직종이 있다면 그록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 뭐 영상 수정이나 후보정에 특화된 툴로는 런웨이나 원 AI 같은 거 사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미지 생성 툴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상향 평준화돼서 대부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그록 같은 경우는 원하는 이미지를 뽑으시기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고요. 포토샵처럼 편집하거나 이미지를 수정하는 모델로 시드림이나 나노바나나를 곁들여서 사용하신다면 이것만 아셔도 AI는 충분히 다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뭐 컴피뉴아이나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경우는 일반 사용자가 좀 접하기에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요. 이미 본인이 얼리얼 엔진이나 3D 툴 같은 거 사용해 보시면서 간접적으로 경험해 본 적이 있다면 공통점이 어느 정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도 시도해 볼 만합니다. 프롬프트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프롬프트에 정답은 없습니다. 제이슨 형식이 유리한 경우도 있고 자연어가 더 유리한 경우도 있고요. 프롬프트가 길수록 좋은 경우, 뭐 짧을수록 좋은 경우 정말 다양합니다. 모델마다 그 특징도 다른데요. 소라2나 뭐 그록 같은 경우는 제이슨 형식에 대한 충실도가 높아서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뭐 하이루어나 클린 같은 경우는 자연어랑 카메라 연출에 대한 그런 사전 설정을 곁들여서 사용하시는 게 오히려 더 작업을 빠르게 할 수 있고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프롬프트가 구체적인 것이 좋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제작하는 상황에 따라 달리 부여하시는 것이 좋고요. 프롬프트가 간단할수록 AI가 창작 가능한 범위에 대해서 넓어지고 표현되는 영상 자체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자유도가 너무 높아져서 여러분들이 원했던 연출과 다르게 흘러갈 수 있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요. 반대로 제한이 많아지면 AI의 자유도는 떨어져서 연출이 의도대로 흘러가긴 하겠지만 결과물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툴을 처음 접했다면 간단하게 낮은 화질로 테스트를 해보시고 어떤 프롬프트가 타율이 가장 높은지 그걸 연구해 보신 다음에 본 작업으로 넘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각 씬별로 디테일한 수정 요청이 들어온다면 어디까지 반영이 가능할지, 뭐 키포즈, 표정 변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여러 AI 툴을 사용한다면 이미 가능한 영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의 툴 특성마다 다른 장점이 있는데요. 런웨이나 원 AI가 특히 이 수정에 좀 더 특화된 모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상의 일부를 잘라서 키포즈를 수정해서 다시 스타트 앤드 프레임으로 작동을 시킨다거나 마네킹 기능을 이용해서 표정의 정확도를 올리거나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다만 아직까지 이 다양한 기능들을 복합적으로 다룰 만한 하나의 영상 툴이 나오지 않아서 이것들을 개별 구독을 해야 하고 여러 도구를 왔다 갔다 하며 작업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죠. 실제 인물의 이미지가 정책상 검열되는 경우가 많은데 해결하는 방법이 있나요? 사실 이 부분은 어렵죠. AI 제공자가 사용자에게 윤리적인 범위 내에서 사용하길 바라면서 그 정책을 설정해 둔 거기 때문에 이런 기준이 좀 더 낮게 설정되어 있는 도구를 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각 컷 생성에 동일성이 충분한지 슬로우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어요. 동일성
독특성 부분이라고 하신다면 동일한 흐름 내에서 뭐 인물만 바꿔 생성하거나 배경만 교체해서 생성하거나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까 네 번째 질문에서도 답변드린 것처럼 런AI나 뭐 원AI 같이 수정에 좀 더 특화된 모델을 사용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뭐 오브젝트를 추가하거나 교체하거나 계절을 바꾸거나 조명의 각도 등에 대한 디테일에 대해서 세밀하게 수정이 가능하겠고요. 이 부분을 통해서 동일성을 충족시킬 수 있겠죠. 또 슬로우 모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슬로우 모션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영상을 30프레임으로 쭉 촬영을 했다면 일정 구간에 대해서 30프레임을 훌쩍 뛰어넘는 고프레임으로 촬영을 해야지만 가능한 거잖아요. 이런 슬로우 모션 같은 경우는 즉 프레임 보관이라는 AI 기술이 적용이 되어야 해요. 근데 프레임 보관은 이미 토파지 AI부터 퀵컷 이런 다양한 영상 툴에서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니 손쉽게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 툴을 구독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이 문제인 거죠. 영상에 나오는 캐릭터들의 일관성 유지는 어떻게 동일하게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이거는 이미지 생성 단계에서 설정을 해야 할 부분이고요. 뭐 영상에서도 과도한 움직임이 없다면은 대부분 동일하게 나옵니다. 작업 시간이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이번 영상 3일 정도 걸렸고요. 하루에 7시간 기준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로고들은 모두 만든 건지 AI로 만든 건지 질문을 주셨어요. 네, 모두 AI로 생성을 했습니다. 아까 영상 과정에서도 나왔듯 챗GPT로 기획을 하고 프롬프트를 구성해서 이걸 나노바나나 모델을 사용해서 출력을 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AI 학원이나 온라인 강의를 들어가며 공부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민감한 질문이긴 한데 그래도 답변을 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로 영상 연출에 대한 공부가 우선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비용을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학원이나 강의에 쏟는 돈만큼 AI를 생성을 해보신다면 여러분들이 학원이나 온라인 강의 플랫폼에서 강의를 하실 수 있을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앞서 말했던 영상 연출에 대한 부분이 따라올 수 있다면이죠. 네,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영상 연출이 우선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학원이나 강의에 쓸 돈을 차라리 AI 구독료로 써라, 그만큼 많이 만들어 보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좀 궁금증이 해결되셨을까요? AI 영상 뭐 눈여겨보시고 흐름을 따라가시고 어떡하지 나 뒤처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건 뭐 경각심을 가지시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영상과 디자인 공부 또 기획 공부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AI는 갈수록 누구나 더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발전할 겁니다. 그 흐름에서 차이를 줄 수 있는 건 오직 기본기와 이미 다져진 그런 영상에 대한 기초 지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하이 버튼 눌러서 채널에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덕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